핵 문제라고 하면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무슨 문제냐고요? 이란 핵 협상 문제 좀 여쭤보려고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근황은 어떠십니까? 동국대. 이제 동국대도 강의하고 건양대도 강의하고 예. 또 뭐 특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은근히 바쁩니다. 이란 핵 협상이 드디어 최근에 막판에 깨진다 안 깨진다고 막 그러다가 벼랑 끝으로 갔다가 타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제사회가 큰 고비를 넘긴 거죠. 예. 만약 이란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 예. 예를 들어서 뭐 NPT 체제가 흔들린다든지 또 중동의 NPT 체제 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그렇습니다. 예. 핵 질서를 관장하는 헌법이죠. 예. 그리고 이제 중동의 핵 확산 도미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예. 북한 핵 문제에 더욱더 꼬일 것이고 뭐 예. 미국의 소위 세계 전략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뭐 이스라엘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위 이런 그 분쟁의 소지 맞아 있는 이런 문제였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타결이 되어서 국제사회가 큰 고비를 넘겼다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작년 봄, 재작년 뭐 Foreign Affairs라든지 이런 잡지 보면 혹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지 않겠는가에 대한 그 시나리오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그 이후 일단은 사라지는 예, 거죠. 그런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예. 뭐 이스라엘이 이란 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나왔고요. 그랬군요. 예, 저희는 뭐 그때 타당성 연구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 국방연구원에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 그렇습니다. 예.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동기는 충분히 있지만 물리적으로 수단이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미사일을 쏘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도 이라크를 지나가나요? 통상 이제 이스라엘이 했는 과거 전략을 보면요. 1981년에 오시라크 원자로 이게 이제 이라크가 바그다드 근처에서 짓고 있었던 원자로인데 완성되기 전에 공군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했습니다. 공군기를 동원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공군기를 동원한다고 가정을 하고 타당성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 2000년대 중반의 일이고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가능성은 최근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타결로 말미암아 그런 가능성은 이제 소멸됐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이란과 미국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럼요. 엄청난 문제죠. 중동 지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NPT 체제의 그렇습니다. 체제가 계속 유효하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NPT 체제에 관한하는 지금 이란의 핵 문제하고 북한의 핵 문제 이게 이제 쌍둥이 핵 문제라고 불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문제들이 NPT 질서를 위협하고 있었고요. 예. 그 차원을 넘어서 이란의 경우에는 중동에서 소위 시아파 국가의 거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대표적인 국가인데 예. 수니파 국가들하고 사실상 대립 관계에 있고요. 수니파 국가의 두목이라 그러면 사우디죠. 사우디라고 봐야죠. 예, 과거에는 뭐 이라크가 예. 경쟁 상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사우디가 경쟁 상대인데 만약 이란의 핵 문제가 진화가 되지 않았더라면 사우디의 핵 보유 문제가 거론됐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 그럼요. 예, 또 그런 주요 국가들이 핵 보유 움직임을 보이면 자존심을 가진 다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예, 같은 나라들한테 아마 곧바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핵 전략 자체가 지금까지는 소위 불확실 전략, 있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없다고 얘기도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써왔지만 이스라엘의 핵 전략 자체가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안보 지형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있죠. 가지고 있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가타부타 마리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않는 거군요. 이건 이제 소위 policy of ambiguity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호의 정책이죠. 근데 고의적으로 모호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예. 이란은 핵이 없습니다. 핵폭탄이. 네, 없습니다. 그건 확신하는 건가요? 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핵실험까지 했으니까 단계가 다르죠. 다만 운반체가 어디까지 되느냐는 그런 문제죠. 운반체의 경우에도 북한은 미사일 계속 쏘고 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란 문제가 중동 지역의 어떤 패권 상황에서의
잘못 해결될 경우에 일종의 린치핀을 뽑아버리는 도미노적 불안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혹시. 우선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요. 예. 이란의 핵 활동, 원자력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축 시설, 농축 시설을 축소는 하지만 그래도 이 3.6% 정도의 농축도까지 일정 분량을 농축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3.6%로 농축한다는 얘기는 그 농축된 재료로서 핵무기를 만들 수 바로 없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그렇습니다. 그래.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축도가 9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고.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제 그럼 3.6%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통상 그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원전, 경수로 타입의 원전 아닙니까? 예. 전 세계 원전의 한 80%가 이제 경수로 타입이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북한에 지어준다고 했던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군요. 예. 이 경수로 타입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핵 연료의 농축도가 대개 3 내지 5%입니다. 예. 그 이건- 범위에 예, 그 범위에 했고요. 그 대신 이제 이란에서는 전면 사찰,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전면 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했고요. 예. 또 서방 세계에서는 그 대가로 지금까지 이란이 가해왔던 금융 경제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예. 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만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복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번에 이제 타결을 본 건데 어떻게 보면 적정선에서 타결된 겁니다. 이란의 이 원자력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워주었고 그 대신 이란은 핵무기 부분의 활동을 중단하겠다, 포기하겠다 약속을 한 것. 그러니까 핵무기 시설이나 핵무기로의 전용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투명성도 확보가 된 거죠. 일단 합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합의 내용은. 사찰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만 예. 이 NPT 체제에 의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이 기구가 사찰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아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사찰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해당 국가가 사찰단을 받아들여야 받아야 하는데 이제 북한, 이란 같은 경우에 안 받은 거죠. 받아들이고 또 받을 때도 해방을 했거든요. 뭐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전면 사찰을 받기로 이제 일단 합의를 한 것이고요. 그냥 단순한 전면 사찰이 아니라 침투적 사찰까지. 이 침투적 사찰이라는 것은 사전에 합의가 된 일자, 일정, 장소 이런 것과 무관하게 불시에 불시에 보고 싶다고 하면 원하는 곳에 가겠다. 네. 그런 그걸 침투적 사찰이라고 씁니까? 특별 사찰, 스페셜 인스펙션, 특별 사찰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침투적 사찰이다. 뭐 인트루시브 이런 말을 씁니까? 예, 인트루시브입니다. 잘 아시네요. 아주 전문가십니다. 아니 제가 어디서 보긴 봤어요. 맞습니다. 예. 어디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인트루시브라는 거는 불시에 가서 예. 내가 원하는 요거 보자. 예, 아무데나 그냥 들춰보겠다는 겁니다. 그 이란이 다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오바마로서는 어떻든 쿠바와 정상관계가 국교 수립이 됐고 네. 이란 문제를 해결했고 네. 큰 외교상의 골치 덩어리들을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미국에 삼선 제도가 있다면 아마 삼선도 가능할 만큼 큰일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으로. 예. 사실 그동안 외교가 오바마의 제일 골칫거리였는데. 그렇습니다. 뭐 쿠바하고 수교 이제 지금 이제 대사관 설립 문 여는 것만 남았죠. 예. 다 잘 됐고 그것뿐입니까? 미얀마하고도 관계 개선했죠. 베트남하고도 관계 개선했죠. 이번에 이란 핵 문제 해결했죠. 뭐 오바마의 외교적 실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일부도 뭐 친이스라엘 뭐 국회의원이 뭐 12명인지 14명인지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속발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 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세력. 그런 분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불씨를 남길 수 없다. 이제 이런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3.6% 농축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무조건 다 못하게 핵 활동은 무조건 그런 그런 입장이죠. 또 하나의 입장은 이스라엘과는 무관하게 이 반확산, 미국의 반확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국무부의 입장도 사실 지금 그렇거든요. 이 골드 스탠다드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원자력 협력 협정을 맺을 때 이 골드 스탠다드 조항을 집어넣겠다. 이제 이거는 명시적으로 농축 재처리 하지 말라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 골드 스탠다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 그걸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군요. 저는 예. 골드 스탠다드라 그래서 갑자기 그 이 화폐 제도에 근본이 뭐 근데요. 근데 그런 입장 때문에 예. 우리 한국도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사실상 들어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내용의 협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한국이 농축 제재를 하지 못하는 거 예, 잘 아시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NPT의 위배 사안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NPT 명문 규정의 위배는 아니군요. NPT 내용도 위배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NPT는 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평화적 활동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장려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자기들 국내법을 가지고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가진 나라는 결국 그거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 장난을 치더라. 핵무기 만드는 욕심을 내더라. 그래서 아예 발본 세곤하는 차원에서 이 씨앗부터 갖지 못하게 하자. 이제 그런 국내법 사실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그게 연장되어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 옛날에 우리가 한번 트라이를 했다고 하는 거 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핵 문제 말씀하시는 예. 건데 협상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핵무기 만들려고 하지 않았느냐. 예. 근데 그거 괜히 하는 소리입니다. 외교적 그 협상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저 한국 사회에서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바람 한번 피웠다고 평생 부부가 원수집니까? 그 사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 그거 자꾸 시비하는 것은 협상의 수단일 뿐이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모범적인 투명 국가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핵 투명성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이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아주 모범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인데 70년대 얘기는 일종의 아직도 미국 대표들은 협상하면 그걸 그 울겨버리는 얘기를 거죠. 하나요? 근데 이번에 협상 보면 협상의 실질은 이란과 미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소위 유엔의 상임이사국 중국까지 들어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함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우리의 육자회담하고는 좀 구성이 다릅니다. 그쪽에는 예, 예. P7이라고 해서 7개 나라 체제로 예. 대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영프, 러시아, 중국, 독일, 이란. 이란.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국제 질서를 소위 좌지우지하는 5개 강대국, 예. 유엔 상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예. 거기다가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막강한 독일. 영향력을 가진 독일, 소위 실세들의 집합입니다. 그 대화체가. 예. 예. 그 실세들의 대화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예. 또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은 미국의 역할인데요. 미국이 2000년대 초중반까지 사실 아프간,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서 예. 이란 핵 문제에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주로 유럽 국가들이 협상에 앞장을 섰죠. 예. 독일, 프랑스, 영국 3개 나라가 주로 앞장을 섰는데 예. 미국이 이 중동에서 문제들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힘을 실으면서 사실 이 회담이 급진전됐거든요. 예. 물론 거기에는 이 로하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실용주의 대통령이 이란에 등장한 이란에? 것도 예,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타이밍이 맞아서 협상이 급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좀 한번 아까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 뭐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아,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란은 뭐 처음부터 NPT에 가입한 나라였습니다. 예. 그러나 팔레비 국왕 시절 때 몰래 핵무기를 한번 만든 그런 전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고 뭐 그랬다가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khomeini 혁명이죠. 그렇습니다. 반미 국가가 돼버리죠. 예. 그리고는 핵 프로그램이 다 이제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란과 이라크가 7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쟁 중에 다시
비밀리에 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는데요. 예. 그 이후에 쭉 비밀에 쌓여 있다가 2002년도에 이란 내부의 소위 반정부 기구가 지금 이란이 핵무기 만들려고 한다라고 예. 국제사회에 폭로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2002년부터 국제 문제로 부각이 됐고 2003년부터 유럽 국가들이 협상을 시작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처음에는 협상이 꽤 예. 잘 됐습니다. 예, 유럽 국가들하고 협상도. 그러다가 2005년도에 그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 예. 굉장히 반미적이고 반서방적인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예. 등장하면서 지금 사진 오른쪽 가운데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저 사람인데요. 예. 그동안 있었던 협상이 다 그냥 묵살돼 버리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란 핵 문제는 2006년, 2007년에 위기를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가 이송이 되고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들어가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저때 생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2006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 P7 회담에 전념하게 되고 예. 또 이란의 이 실용주의적 대통령 지금 사진에 맨 밑에 보이는 저분이죠.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예. 취임하면서 이게 이제 2013년의 일인데요. 예. 이란 핵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란이 그 부분적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군 통수권이나 국가 최고 결정권은 종교 지도자가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신정 국가인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예, 대통령은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79년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신정 국가로 갔다가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을 다시 선출한 예, 그러니까 세속 권력 자체는 인정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란 국민들이 오랜 그 경제적 제재 때문에 시달리고 물가가 뛰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서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예. 협상에 나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결론이 원래는 2013년에 이게 사실 결말이 날 뻔했습니다. 예. 2013년 그때 왜 안 되었습니까? 그때 큰 덩어리에 있어서의 양측 간의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세세한 부분에서 마찰이 남아 있어서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1년 후에 다시 중간 합의를 했고요. 예. 이제 그게 14년 말이죠. 예. 그랬다가 또 금년 4월 달에 예. 중간 합의를 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뭔가 다 옥동자가 탄생되기 직전의 움직임들을 그동안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6월 30일까지 최종 서명을 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예. 그 날짜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7월 14일 예.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마지막 판에 또 깨질 것 같아서 야 저는 이번에도 또 깨진다 이렇게 봤더니 합의가 어떻든 됐어요. 예. 근데 이란이 사실은 호메이니 혁명 긴 과정으로 보면 네. 호메이니 혁명으로 말하자면 이란이 원래 팔레비 그 왕이었을 때 친미 국가였죠. 예, 친미, 친서방, 예. 근대 국가 뭐 이렇게 가다가 호메이 이제 종교혁명이 나면서 급진 보수로 예. 급진 보수라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신정체제로 신정체제로 예. 갔다가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핵 협상을 계기로 이란이 다시 서방으로 이렇게 나오고 근대화되는 과정으로 갈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란이 이 확립하고 있는 부분적 신정체제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아, 그러나 그동안 이란 석유에 서방 국가들이 많이 의존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제1의 그렇죠. 수입 국가였고요. 한국, 40몇%가 되는 것 같은데. 예, 한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제 곧바로 그런 교역 관계가 다시 재개될 것이 눈에 보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란 경제가 좋아지면서 친서방적인 행보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예, 그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도 뭐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것 같고. 그럼요. 이런 뭐 예. 테헤란 시내에서 시민들이 아주 환호를 했죠. 테헤란은 우리 강남에 있는 대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테헤란에는 또 우리 서울로가 있죠. 네. 사실은 한국과 이란이 굉장히 경제 관계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와중에 호메니 혁명이 나면서 무산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학교를 다니셨을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 학교 다녔습니다. 그죠? 뭐 그때 혁명이 일어나서 이 미국 대사관 직원 전원이 인질로 잡혔고 뭐 카터 대통령이
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구출 작전을 시도하다가 예. 실패하고 예. 뭐 그런 스토리들 다 기억합니다. 그때 대단했습니다. 그 뭐 호메니의 연설문 그게 카세트 테이프로 돌고 막 호메니가 아주 그 모습을 하고 이제 나타나면 참 저도 학교 다닐 때 그게 마치 반미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반미였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반미의 하나의 아이콘이었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런 혁명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란에서도 시민의식이 상당히 진전이 됐고요. 예. 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걸 어느 정도 가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예. 1979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든 지구촌 전체가 개화되고 문명화되고 또 민주주의가 꾸준히 확산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 과거와 같은 뭐 뒤엎어지고 뭐 그야말로 뭐 원초적인 그런 내부의 갈등이 생기는 이런 시대는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남은 데는 북한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여쭤본 이유가 말 7자 회담 체제였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6자 회담 체제인데 네.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 핵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치자면 북한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하나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의 핵 활동을 완전히 금지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 활동은 인정을 해주면서 천명을 씌워주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란에 대해서 가했던 제재를 풀어주는 소위 이 적정선에서 타협을 본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좋은 전례를 보여주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 효과고요. 반대로 부정 효과도 있습니다. 큽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오히려 북한이 이제 혼차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더 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체제의 불안감을 느끼면요, 오히려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2세대 수소폭탄 개발을 가속화하고 아마 이런 조치로 오히려 핵 집착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몇 가지 제가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란하고 북한하고는 핵무기 개발 단계가 많이 다릅니다. 이란은 핵무기에 접근하지 않았고요. 예. 뭐 전 국토에 방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무기 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실험까지 하고 예. 이제 미사일 탑재만 남은 상태인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어쨌든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 색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지속하는 데는 부담을 느껴요. 근데 북한은 국민의 복지, 삶의 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권 체제의 생존이 문제인 나라이기 때문에 예. 압박이라고 하는 소위 제재를 통한 압박이라고 하는 북한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 세 번째 이유는 이 아시아, 북한을 둘러싼 아시아에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하고 있죠. 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일본에 대항하는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죠. 미일 동맹 강화되고 있죠. 소위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그만큼은 북한이 뭔가 자기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협상의.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 예, 선을 넘었다. 예, 둘째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투명한 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 네. 세 번째는 국제적인 관계상 북한이 나름대로 뭔가 다른 전략으로 갈 여지가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을 지금까지 방치해온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외교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중국이 북한 팔을 분질러서라도 핵 개발을 막겠다고 했으면 벌써 막았죠. 꼭 하려면 예. 막았겠죠.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집 앞에 자기 편인 낡은 다리 하나 있는 게 편하겠죠. 그럼요. 그게 뭐 좀 유식한 표현을 하자면 아시아에서 유일한 군사 동맹 국가가 북한입니다. 중국에게. 예. 그 북한을 콘으로 막다른 볼 이유가 골목으로 없죠. 볼 이유가 없죠. 바로 한국과 또는 미국과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의 완충지대 깡패 같은 존재가 뭔가 무력 시위를 해주고 있는 게 중국으로부터 유리하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란 지금 이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지도입니까? 예, 이게 이제 이란 핵시설들 위치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 한마디로 이란은 땅 넓이가 160만 평방킬로미터, 대한민국의 우리나라보다 16배입니다. 16배. 예, 굉장히 광활한 나라고요. 굉장히 골고루 여기저기에 흩어서 산재하고 있습니다. 산재시키고 있습니다. 저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예.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 군데 당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다는 예, 거예요. 아주 영리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렇게 추진을 해왔다는 거. 예. 그걸 지금 이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도나 이런 걸 보면은 이란이 명백하게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의사는 분명히 했던 겁니다. 물론입니다. 예, 물론. 근데 이제 이란으로서는 지금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게 뭐 어떤 쇼업이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군요. 이라크 때 얘기군요. 예, 저 위에 그림은 1981년입니다. 예. 그 이라크가 바그다드 근처에 이 프랑스에서 구입한 원전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스라엘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거 짓지 말라고. 근데 이제 이라크가 설마 하고 계속 강행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공군기를 동원해. 저때 총 10대의 공군기가 떴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국토를 무단 횡단했습니다. 그리고는 폭격을 해가지고 뭐 이라크 군인이 한 10명 죽고 프랑스 기술자가 1명 죽고 뭐 이제 이렇게 피해를 냈지만 완공 직전, 가동 직전이었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은 없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이란한테 좋은 교훈을 준 것이죠. 예. 이제 밑에 그림은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도 폭격을 한다고 했으면 과연 가능했을까? 네. 가늠해 보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공군기가 F-16, F-15 이제 이런 예. 것들인데 이 전투 반경 넘어 있거든요. 예. 이란 거리가 훨씬 더 멀기 때문에 예. 공중 급유를 해야 되고 또 남의 나라 영공을 무단 통과해야 되고 좀 복잡하군요. 예, 이란의 방공망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뭐 과거 이라크가 당했듯이 그렇게 쉽게 당할 나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공군기를 동원한 이란 핵시설을 폭격을 한다 하더라도 어렵겠다. 사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군요. 어떻든 이 이란의 그야말로 역사적 핵 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중동에는 어떻든 평화의 질서가 온 겁니다. 예. 핵 문제에 관한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른 문제라면 예를 들면 뭐 시리아에 뭐 독재 정권이 남아 있고 그런 문제. 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중동 국가들 사이에 쟁패나 긴장이 서서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앞으로는. 앞으로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가장 우리가 주시했던 것이 이란의 핵 개발로 인해서 사우디의 동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문제로부터는 우리가 한시름을 사실 그동안 우리가 걱정해왔던 것은 미국이 셰일가스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에너지 수출국이 되면서 중동에 대한 인트레스트가 급격히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중동 국가들 사이에 미국이 이제 쭉 있으면서 평화가 유지가 됐는데 미국이 빠지면서 중동 국가들 사이에 분란이 나지 않겠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 두 가지 견해가 같이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제 석유 문제로 더 이상 중동에 목을 매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예. 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그 공백을 하나가 있고요. 예. 다른 가설은 미국의 국방비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재정적인 여분이 생기면서 이제 마음대로 정말 더욱더 편하게 미국이 자기들이 구가하고 싶은 질서를 구가할 수 있다. 사실 양쪽 가설이 다 존재하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제 뭐 석유 문제는 다급하지 않다 해서 인도양을 지키고 있는 5함대라든지 예. 또 서태평양을 지키는 7함대 이런 함대 역할을 축소하고 미국의 개입을 이렇게 철수시키는 상황이 오면 대한민국을 향하는 유조선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가?
당장 이런 문제에 봉착하기 네. 때문에 지금 하신 그 셰일 오일 혁명 이 여파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건 우리 그 전략가들이 굉장히 그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판단을 하는데 시기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느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뭐 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5년, 10년 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쉘 오일 혁명의 여파가 과연 지금 미국의 낙관론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만큼 크게 갈 것이냐, 아니면 금방 이렇게 사그러질 것이냐 이것도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작년에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사우디와 맞먹는 그러니까요. 뭐 이게 이제 능가했습니다. 예, 뭐 살짝 능가했죠. 능가했어요. 혁명적인 상황이 왔죠. 또 이제 오바마로서는 이제 일본에 이어서 한국에도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대대적으로 팔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 CO2 정책 이런 데도 굉장히 이번에 37% 해서 말이 많은데 그런데도 지금 도미노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 문제가 일으키는 변화가 상당히 근저에서는 있는데 그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모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 여부죠. 판단 여부지만 뭐 기대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소위 고립주의적으로 후퇴하는 이런 그림은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좋겠다. 별로 좋지는 않죠. 예, 미국이 여전히 소위 안정자 역할, 뭐 피스 퍼실리테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평화 예, 촉진자 예, 역할을 계속하면서 우리와의 전통적 동맹을 가져가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김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하고는 다르다 세 가지 지금 얘기하시는데 참 그건 좀 실망스러운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 직시해야 되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란 핵 문제 끝나니까 이제는 남은 거는 북한이다. 네. 뭔가 수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각에서 기대도 해봅니다만은 참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 듣고 나니까 좀 가슴도 답답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종종 좀 나와서 예. 좀 재밌는 얘기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얘기거리 혹시 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잊어먹고 있는 얘기들 중에 예. 이 정규제 뉴스 보는 사람이 하루에 10만 뷰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김 박사께서 야 이거는 정규제 TV 보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네. 좀 알아야 되겠다 네. 하는 얘기 있으면 제게 먼저 전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김태호 박사님 모시고 이란 핵협상 관련된 뭐 이런저런 얘기들 짚어봤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옛날로 따지면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참 크고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되고 국민소득은 그동안 꾸준히 낮아져 지금 $10,00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창 때 이제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가 생기고 또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생기고 그런 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런 새로운 시장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또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는 에너지 이런데 어떤 또 아마도 좋은 기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